수술은 성공적이었는데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과연 의료 과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요. 이 안타까운 결과와 의료 과실이라는 두 단어 사이에 얼마나 큰 강이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료팀 잘못일까요? 질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 질문 하나에 한 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슬픔과 또 한 병원의 운명이 통째로 걸려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결과인데 이걸 법적인 과실로 볼 수 있느냐? 과연 법원은 그 경계선을 어디에 그었을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보죠. 모든 비극이 그렇듯이 이 사건의 시작도 사실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고 심지어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었죠. 주인공은 73살의 한 남성분이셨어요. 양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니까 큰 마음 먹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로 하신 거죠. 다행히 수술 전에 이것저것 검사를 해봐도 다 괜찮았고요. 수술도 정말 잘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아버지가 다시 건강하게 걷는 모습만 기다리고 있었죠. 자, 이 시간 순서를 한번 보세요.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수술 첫날 성공적이었죠. 둘째 날까지도 일반적인 회복 과정이었어요. 통증 관리도 잘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바로 이 3일차 오후, 이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환자가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병원이 발칵 뒤집혔겠죠? 모든 의료진이 달려들어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결국 한 달 뒤 환자분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니,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 질문을 품고 당연히 유가족들은 병원에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유가족들이 병원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유가족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첫째, 수술 끝나고 아프니까 진통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약성 진통제를 너무 많이 써서 환자의 호흡이 멎었을 거다. 바로 이거고요. 둘째, 만약 그런 위험이 있었다면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더 꼼꼼하게 지켜봤어야 하는데 그걸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환자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도 응급조치가 너무 늦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거죠. 들어보면 뭐 하나 가벼운 주장이 없죠?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유가족 측의 주장과 병원 측의 반박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만 멈춰서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 여러분이 이 사건의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가 눈앞에 있고 방금 들으신 그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병원 측의 입장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법원의 선택은 놀랍게도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병원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었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책임이 없을 수가 있죠? 이 판결 뒤에 숨어있는 법의 논리, 그걸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법원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판결문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보죠. 이 표를 보시면 법원이 각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먼저 진통제를 너무 많이 썼다는 주장. 법원이 진료 기록을 싹 다 뒤져보니까 투여된 양이 의학교과서에 나오는 표준 용량 범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가 고령이라서 특별히 더 위험했다. 이런 걸 입증할 증거도 없었고요. 두 번째, 환자를 제대로 안 살폈다는 문제. 이것도 간호 기록을 보니까요. 의료진이 4시간 간격으로 혈압, 맥박 같은 활력 징후를 계속 체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의식을 잃기 바로 직전까지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심장이 멎을 거라고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조치가 늦었다는 주장. 약물 투여까지 20분 정도 걸린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의료진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약을 넣기 위해서 굵은 정맥 주사 라인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역시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결국 법원은 유가족이 제기한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모두 그렇게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셈이에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의 사건을 넘어서 모든 의료소송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원칙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입증 책임이라는 건데요. 법률 용어라서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의심받는 쪽이 자기가 잘못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주장하는 쪽이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증거로 보여줘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유가족 측에서 병원이 이런저런 잘못을 했다는 걸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만 하는 거죠. 그냥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하는 추측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 나아가 모든 의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걸 겁니다.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의 과실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결과가 생긴 건 맞지만 그 결과 자체가 의료진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의료소송을 관통하는 가장 큰 원칙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비극 앞에서 우리는 그 슬픔에 대한 공감과 냉정한 법적 증거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의료 현장에서의 최선의 노력과 법정에서 판단하는 과실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 이건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